바로 말씀드릴까요? 저희 오늘 이제 그 기획사 그리고 이제 그 K 드라마 쪽을 좀 설명드릴 건데 그 기획사부터 조금 먼저 설명드릴게요. 하기 전에 간단하게 수익 구조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 왼쪽에 이 순서만 보시면 돼요. 그 K-팝은 수익 구조가 엄청 간단합니다. 그래서 음원, 음반, 콘서트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 주식이나 멜론 같은 거 구독하고 계실 텐데 내가 어떤 가수의 노래만 듣기 위해서 월 10,000원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비하는 형태가 탑백, 핫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에스파라고 할게요. 에스파라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 거죠. 듣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 네. 다시 이제 에스파 이게 10,000원 내다 보니까 이제 누가 1등 되죠. 이제 에스파인 거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좋은 거죠. 이 친구의 앨범을 사고 싶다. 그래서 음원을 구독하는 와중에 음반을 사는 건데 보통 요새 음반이 한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이나 치고 그래서 월 10,000원짜리 무제한 이 음원 플랫폼을 사용하다가 장당 10,000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앨범을 사다 보니까 앞에 여러 가지 화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실제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콘서트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월 10,000원짜리 무제한에서 명당 150,000원 내고 콘서트를 가는 과정, 이 과정을 저희가 이제 수익화 과정 혹은 이제 팬덤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뒤쪽으로 가면은 수익이 갑자기 커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에스파를 좋아하는데 제가 월에 10,000원씩 1년에 120,000원 음원 플랫폼 구독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에 2번씩 컴백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3장 샀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2번 사면 6장이잖아요. 6만원, 9만원이에요. 내가 9만원 사가지고 내가 그 주에 저녁을 굶는다거나 혹은 내가 앨범을 샀으니까 음원 플랫폼 구독을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원 매출이 100이라고 치면 갑자기 음반 매출이 100에서 200억, 300억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보통 컴백하면 이제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명당 150,000원 내고 콘서트를 가는 거죠. 그게 대충 150,000원이니까 100만 명이 들어오면 1,500억인 거예요. 그럼 한 가수가 갑자기 1년에 매출 100억 벌다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500억 벌다가 그 다음에 1,000억까지 가는 스토리가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데 뉴진스 같은 경우는 데뷔 2년 만에 바로 1,000억을 벌었습니다. 1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르냐 그리고 얼마나 높냐 그러니까 이 산업의 이제 기술력이 되는 거고요. 이 얼마나 높냐는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투어 규모인데 요거 위에 잭홀 요거는 보지 마시고 아레나가 10,000명이고 돔이 50,000명입니다. 돔이 이제 한국에는 그 고척돔 키움 야구단에서 고척돔이 20,000석밖에 안 되는데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다 4에서 50,000석 정도 왜 요미우리 자이던치 해가지고 다 도쿄도 묶어가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는 건데 아레나가 정도 돼야지 이제 돈을 조금 버는 거고 돔까지 가면 당연히 잘하는 건데 돔을 어떤 가수가 돔까지 가냐 이런 거는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어떤 그룹이 나왔는데 멤버 이름의 절반을 한다. 그러면 돔까지 가요. 여기가 좀 연령대가 높아가지고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빅뱅이다. 혹시 빅뱅의 멤버 이름 절반 아시나요? 네. 혹은 동방신기, 소녀시대 이런 분들은 우리가 멤버 이름의 절반 알아요. 이런 분들은 돔까지 간다. 근데 이제 요새 나오는 데뷔한 1, 2년 차 친구들이 딱 나왔는데 밑에 어린 친구들이 누구 해서 절반 이름 알면 얘가 돔까지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빅뱅이든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카라 등등 아시는 분들은 다 돔 투어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요걸 하는 거고 그래서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높게 요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고. 저희 에스파도 알아요. 그렇죠. 에스파는 안 돼. 에스파 이제 멤버 이름을 아셔야 돼요. 모르죠. 네. 한번 찍먹하는데 그 친구들이 아직 돔을 완전히 돌진 않아가지고 10,000명, 50,000명 사이 정도 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정도가 이제 회사의 기술력이 되는 거고 수익 구조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익인데 이거는 엄청 합리적입니다. 그 예전에 아시는 동방신기 사태, 그 노예 계약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준 게 첫 번째 는 7년입니다. 이 표준 계약서를 가지고 7년 계약하고 7년에서 재계약이 되면은 가수한테 더 우호적으로 분배가 되는 형태라 재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통 하냐면 엄청 간다. 기여도의 관점. 뉴진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사실은 다 만들어줬어요. 노래부터 다 만들어줘가지고 너네는 노래 부르고 춤만 춰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회사 거다 보니까 음반 음원의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의 약 9대1로 9를 회사가 가져갑니다. 왜냐면 멤버들이 아무나 와도 그 노래가 좋으면 다 흥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수들은 뭘 거냐? 가수들은 내가 기여한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뜨게 되면은
대부분 내가 이렇게 대부분 뭐 행사, 광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콘서트. 아까 100만 명 오면은 1,500억 번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떼고 해도 대충 1,000억이 남거든요. 그 중에 절반을 혹은 절반 이상을 가수가 가져가요. 그렇죠. 한 번 콘서트 할 때마다 몇십억씩, 몇백억씩 벌어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벌기 위해서 그 앞에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반이나 콘서트 같은 다 기여도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서트가 회사 입장에서 마진율이 가장 낮은 거지만 실제로는 콘서트 하면 회사가 돈도 가장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1,500억이라 치고 이제 10%를 가져가면 150억밖에 안 돼요. 되게 적을 것 같지만 보통 이제 콘서트를 가면은 이런 걸 하거든요. 응원봉 하잖아요. 응원봉은 다 회사 겁니다. 이거는 가수가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다 IP 잘 살려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뭐 4만 원에 팔면은 40에서 50%가 다 회사 거거든요. 가수는 10%만 가져갑니다. 그 초상권의 개념. 그래서 실제로 콘서트를 해도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제일 재미없는 파트입니다. 수익 구조를 설명드린 거고. 이게 그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23년에 여기서부터 오른쪽은 다 보지 마세요. 왼쪽 컬러만 여기만 좀 봐주시고요. 여기 보이시긴 하시는 거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이제 6개 중에 혹시 내가 이 그룹 이름 들어봤다. 마음속으로 개수를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고. 네. 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체크해 주시고 제가 여기 이제 2024년입니다. 이것도 제가 왼쪽만 봐주시면 저 5개 중에 내가 이름 들어봤다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체크를 다 하셨으면 개수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 두 번째인데 내가 방금 체크한 그룹에서 노래 제목을 하나라도 안다를 복수 체크하시면 돼요. 노래 제목입니다. 가사는. 그래서 하고 여기도 하셨나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4개에서 5개 팀이 이제 마지막에 떠야 되는데 여기는 아마 3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연령대 따라서 조금 다른 거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1년 동안 50개 팀 이상이 나옵니다. 나머지 애들은 저도 몰라서 못 적은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고 이 산업은 보통 한 팀 나오는데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20억, 30억 왜 그 임창정 씨가 방송 나가지고 내가 음원 다 팔아가지고 가수 키웠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실제 내가 몇십억을 해가지고 한 팀 겨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수가 나오자마자 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2번째 앨범까지는 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다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싹 다 내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대 극부로 내가 잘했을 때 내가 많이 먹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초반에 모든 리스크 걔네가 망했다고 해서 걔네한테 무슨 돈 청구하고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30억, 40억, 50억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여기 보시면 하이브가 이제 한 팀에 갑자기 200억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포르티스라는 그룹이 나왔어요.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200억 넘게 투자했고 최근에 우리가 뉴진스, 민진하고 이렇게 공방에 나오면서 나오는 뉴진스 200억 넘게 투자했다. 한 그룹에 200억을 쓰는 회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근데 저희가 원래 다 금수저란 말이에요. 하이브의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구독자가 7,800만 명인가 그렇거든요. 거기에 영상 딱 하나 올리면 1%만 봐도 78만 명이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소에 있는 어디 예를 들면 저기 지방에 있는 회사가 딱 나오면 우선 이름도 몰라요. 경쟁이 되겠어요. 여기서 데뷔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금수저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도 잘 되는 경우가 당연히 확률적으로 갈리는데 그래서 200억 쓰고 300억 써버리면 경쟁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 더 대형화가 되고 이게 하이브가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게 사실은 엄청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대형사들이 사실은 과점화의 형태로 산업이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년에 한 팀, 두 팀 나오는 이 산업이 되게 어려운 산업이고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엔터를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데뷔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조카든 자녀한테 물어봐가지고 요새 누가 괜찮아. 네. 그렇게 해서 사시는 게 제일 빠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K-팝의 산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K-팝은 굳이 제 얘기 듣지 않으시더라도 당연히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2016년에 보시면은 산업의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내년에 9,000억
혹은 1조까지 하니까 10년 동안 10배 성장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동방신기냐 빅뱅이냐 소녀시대 지금 한 회사의 라인이 10팀씩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사상 최대 실적이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할 때 남자와 여자 아티스트를 나누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가 남자 노래 들으면 아티스트다. 그래서 빅뱅하고 동방신기 콘서트를 갈 수 있다고 치면 남자는 대부분 빅뱅을 선택하죠. 그렇죠? 지금 어린 친구들이 너 BTS 투어 갈래? 스트레이키즈 투어 갈래? 그럼 당연히 BTS를 갑니다. 왜냐면 내가 그 노래를 아니까. 그래서 이런 팀들은 10년에 한 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 노래 듣는 BTS와 빅뱅이 내년에 동시에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빅뱅은 10년 만에 투어를 재개하는 거고, 빅뱅도 군대 갔다 와서 7년 만에 재개하는 거거든요. 10년에 한 팀 나오는 두 팀이 내년에 동시에 컴백하니까 당연히 내년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조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K-팝 우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순서대로 갈게요. 아까 제가 K-팝의 우리가 수익 구조 이제 음원, 음반, 콘서트 요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음원도 보시면은 뭐 엄청 잘 성장하고 있죠. 그냥 이렇게 음원 가는 와중에 한국에 딱 보시면 이렇게 왔는데, 요 19년부터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코로나가 터질 때 K-팝이 피해주였어요. 너네 이제 못 모여서 콘서트 못한다 했지만 사실은 집에 박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 유튜브랑 넷플릭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그 코로나 시기에 K-팝이 대박이 났던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요새는 이 3분도 빨라가지고 쇼츠 뭐 30초, 1분을 넘어가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이 뮤직비디오가 3분짜리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왜냐하면 좀 폄하해서 표현하면 K-팝은 보는 음악입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음악 산업이 항상 잘 발전해 왔지만 내수가 너무 작아요. 내수가 너무 작으니까 해외로 가보죠. 해외로 가려니까 한국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을 한국 사람밖에 안 쓰니까 이거를 시장을 확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SM 같은 경우 혹은 YG는 데뷔주라고 하니까 동방신기 빅뱅 이런 분들이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언어의 현지화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 가면은 지금도 일본에서는 일본어 버전을 따로 앨범을 내합니다. BTS도 예외 없어요. 그만큼 현지화가 중요한 거고, 왜 일본에 많이 가냐면 아까 그런 동부장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음악 시장 1등이 미국, 2등이 일본. 한국 원래 20등이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일본 분들은 워낙 이제 소비가 아닌 소유, 그러니까 음반을 소유하고 사는 그런 선진국적인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언어를 현지화로 갔죠. 가면서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할 수 있으니까 이수만 씨가 했던 게 뭐냐면 잘생기고 예쁜 애들을 군무를 추게 하자. 그게 현지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군무를 추게 하면은 그래도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분업화의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돌을 만들면 뭐 아시는 백스트리트 보이스, 뭐 엔싱크 이런 웨스트라이프 가면은 5명 중에 4명이 보컬이고 1명이 래퍼예요. 그렇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오버해서 표현한 7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막내, 마지, 영화 잘하는 리더, 그리고 이제 보컬, 댄스, 뭐 래퍼 이렇게 다 비주얼까지. 서로 분업화. 이 분업화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신의 한 수 없는 분업화를 하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 돈 버는 확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비욘세, 저스틴 팀벌레이크 이런 분들은 사실 다 그룹에 계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혼자 나와서 돈을 더 많이 버셨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다 분업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같이 나오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트와이스의 개별 멤버 이름은 모르실 수 있어요. 트와이스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BTS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하긴 하지만 BTS로 버는 돈보다는 못 법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해외는 그래서 다 중간에 해체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철저한 분업화, 그리고 우리는 이 보는 음악에 집중하다 보니까 뮤직비디오에 10억, 20억을 썼어요. 나중에 해외 가수 뮤직비디오 찾아보시면 이거 잠시만요. 너무 이렇게 또 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이 콜드 플레이라고 치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그냥 잘 안 보실 수 있는 게 제가 뭔 얘기 드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뮤직비디오에 10억, 20억씩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유튜브로 음악을 들어요? 유튜브는 보는 거지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런 거에 뭐 당연히 길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접합니까? 이런 거에 사실은 K-팝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도로를 섭외하는데 돈이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뒤쪽 이상한 거 하는데 이거 뭐 1억 들었겠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돈을 안 썼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해외 뮤직비디오의 시장으로 보면 되고, 이제 한국 뮤직비디오 좀 보여드릴 건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일 유명한 그 BTS의 다이너마이트인데 우리의 뮤직비디오는 그 특이합니다. 뭔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뮤직비디오인데 20초 동안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는 여기 색깔, 세트 이렇게 우리는 다 세트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하는데 한 3, 40억 들어요. 네. 노래 2개, 3개 하면 한 번에 100억 듭니다. 그럼 이제 외국에서 보면 미친놈들 그래요. 왜 뮤직비디오 이렇게까지 돈을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는 음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우리가 그 색감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유명한 감독 모셔가지고 뮤직비디오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튜브 때 코로나 때 대박이 난 거예요. 왜냐면 보다 보니까 너무 색감이 져가지고 먹 때리고 듣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다 이끌어가는 거죠. BTS를 시작하면은 뭐 트와이스, 블랙핑크로 끝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너 블랙핑크 좋아해, 트와이스 좋아해 하지만 사실 해외 가면은 그냥 K-팝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로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고 BTS가 딱 그 코로나 직후에 빌보드 핫백 1등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때까지 빌보드 핫백에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BTS가 7번 1등 했거든요. 그거 다 코로나 이후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유튜브가 사실은 유튜브의 수요 이런 코로나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BTS의 1등을 만들어냈고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 때문에 BTS의 K-팝 전체로 흘러가는 형태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19년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흐름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대충 전 세계 음악 시장 음원 기준으로 음원 한 25조에서 한 30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대충 한 2.5에서 3% 정도 됩니다. 이게 감이 없으실 텐데 그 1등 장르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 R&B랑 힙합이 한 30% 됩니다. 그리고 락이 한 10% 그러니까 그 세 개 합치면 R&B, 힙합, 락 합치면 대충 절반입니다. 그리고 그냥 팝이 한 10% 초반 정도 되고요. 라틴이 6%고 K-팝이 2에서 3%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0에서 3%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던 거예요. 3%면은 대충 이제 가스펠, 네, 요 정도 되는 시장, 재즈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대단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그 여력이 있다는 거죠. 네, 라틴만 해도 6%, 팝만 해도 10%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잘 왔다는 거고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반도 많이 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음반도 딱 19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폭발적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16년도에는 한 팀에 100만 장 파는 팀이 한 팀 아니면 2팀 있어요. 아시는 엑소, 빅뱅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냥 데뷔하면은 데뷔 앨범을 100만 장으로 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오면서 2023년도에 10배가 넘게 증가하면서 음반 매출만 1조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음반 판매량만 1억 장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까지 와 있는 거고 이렇게 빠진 거는 당연히 짐작하셨겠지만 BTS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BTS 군대 가면서 이렇게 빠진 거고 그 외에는 항상 이렇게 우상향을 해왔다. 그래서 음원도 많이 듣고 음반도 많이 파는데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2013년에만 1년에 1,600만 장을 파셨어요. 네, 그래서 엄청 잘 됐죠. 그래서 2025년에만 보더라도 미국에서 상반기 앨범 판매량 탑10을 하는데 K-팝이 절반입니다. 네, 많이 들었고 많이 사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도 K-팝을 많이 사죠. 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음원도 많이 듣고 음반도 많이 사면은 뭐를 많이 하겠죠? 콘서트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제 콘서트에서 가수가 200만 명을 도는 200만 명이 도는 그런 사이클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명은 정말 쉽지 않아요. 200만 명이면은 일주일에 5만 석을 두 번, 그러니까 금토 이렇게 하면 10만 명인 거잖아요. 이거를 20주 연속으로 해야지 2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넘는 가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빌보드 1등을 했던 BTS는 내년에 저희가 한 350만 명 투어할 걸 예상하고 있는 350만 명은 일주일에 2번씩 35주를 쉬지 않고 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달 연속으로
집에 못 오시는 거예요. 네, 그 정도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은 한 번에 7만 명짜리 공연도 하시고요. 일주일에 3번도 하십니다. 금, 토, 일. 원시티 3쇼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한 도시에서 5만 명짜리를 3번 이상 할 수 있는 경우는 전 세계 10팀이 안 돼요. 네, 그 중에 하나가 BTS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이런 분들이 다 200만 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트레이키즈가 처음으로 200만을 했고 트와이스는 이번 투어가 200만을 넘겼습니다. 그 아시는 원래 트와이스가 200만 명 넘기지 못했는데 그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테이크다운이라는 노래를 그 트와이스가 불렀거든요. 그거를 기점으로 갑자기 모든 지표들이 다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미국에서 활동을 제일 많이 하세요. 네, 그 멤버 9명 중에 3명이 일본 분이어가지고 원래 일본을 중심으로 하던 그룹이었는데 지금 10년 차가 11년 차가 그러시거든요. 올해가 돈을 가장 많이 버시는데 내년에는 내년이 돈을 가장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미 10년 차가 넘은 가수들도 여전히 돈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버는 구간이 되는 만큼 그만큼 우리 미국이 잘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원도 잘 되고 음반도 잘 되고 콘서트도 잘 되니까 당연히 2차 판권도 잘 되겠죠. 예전에는 이 콘서트장에 가면 요 응원봉 하나 흔드는 거가 다였죠. 그러니까 콘서트를 해야만 이런 이제 MD 매출이 발생하는데 요새는 회사들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제는 가수마다 캐릭터 이름이 있습니다. 그 타이니탐, BTS 같은 거 타이니탐 해가지고 뿔바토니 이런 거 너무 얘기하면 조금 너무 깊을 것 같고 어쨌든 요 MD 매출 여기 보시면은 이 JYP인데 JYP가 이런 이제 굿즈 매출이 분기에 100억도 못했어요. 지금은 분기에 600억 정도를 봅니다. 이게 마진율이 40%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버는 거죠. 불과 10년 전만 모든 회사가 200억, 300억, 야 500억 벌 수 있어. 내가 500억에 주식 관점에서 20배를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1조다. 야 1조 갈 수 있어. 이런 게 예전에는 1조 가는 회사를 찾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브가 상장세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조인 회사가 없어요. SM과 JYP가 2.5조, 3조 정도 되고 YG가 한 1.5조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까지 잘 해가면서 그래서 캐릭터도 하고 메이저리그 구단하고 콜라보도 하고 그래서 가수는 유럽에 가면 중국에서 팝업 스토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2차 판권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이 이렇게 10년 동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잘 성장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팬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팬 플랫폼은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기획 흥행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 IP의 가치가 플랫폼의 가치다. 뭔 얘기냐면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위버스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거 당연히 아무도 없으실 건데 위버스의 앱을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에 이 하이브나 YG나 이 SM의 가수들이 있어요. 저는 BTS가 구독이 되어 있습니다. BTS나 하이브가 아마 이제 유튜브에 한 7,800만 명, 8천만 명 정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위버스라는 곳에 가시면 현재 구독자가 3,200만 명입니다. 네, 여기에 가면은 우리 오빠들이 글을 써줘요. 얘들아 잘 지내니? 나는 이러고 있다. 연습 잘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인스타 형태로 이제 나오는 거죠. 사진도 한번 찍어주고. 그럼 이제 여기 딱 이게 원래 이제 우리 오빠가 말을 하면 알림이 떠요. 그래서 알림이 누르면 이제 인스타 누르면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팬 탭이 따로 있어요. 우리 오빠가 너무 잘생겨서 좋아해가지고 여기 모든 사진과 영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카이브 같은 거죠. 그래서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은 사실은 우리 오빠의 앨범이 나왔어. 우리 오빠의 콘서트가 나왔어. 우리 오빠가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있으시거나 혹은 뭐 배우자와 함께 에버랜드를 갔다고 칠게요. 그럼 에버랜드를 가면은 티켓 내고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뭘 파는데 굿즈를 팔아요. 그렇죠? 뭐 머리띠도 팔고 뭐 하잖아요. 근데 배우자랑 딱 갔는데 야 아무것도 보지 마. 집 앞에 훨씬 싸. 추러스 먹지 마. 집 앞에 3,000원 원. 이러면 돼야 돼. 안 되죠. 안 가면 돼요. 그래서 K-팝 공연장에서 이게 팔리는 겁니다. 이게 4만 원인데 비싸면 안 가면 돼요. 내가 가라고 떠밀지 않았어요. 네가 왔으면 당연히 즐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흥행산업의 돈을 받는 형태는 오프라인 공간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디즈니가 실적 발표할 때 우리가 이번에 굿즈 매출을 1,000원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인당 30불 팔았습니다.
반드시 들어오면은 반드시 트래픽에 연동해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눈 감고 우리가 추러스를 안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거기 그 사파리 앞에 나오면은 뭐 기린 인형 막 이런 여러 가지 동물 인형들을 팔잖아요. 딱 나왔는데 애기 저 딸이 있는데 야, 아무것도 보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 얘기냐면은 그 에버랜드 앞에 사파리에 있는 그 인형은 사파리 앞에서만 팝니다. 네. 거기서만 하고 쿠팡에 팔지 않거든요. 거기서 내가 이거를 경험을 안 줄 거면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트래픽 연동해서 MD 매출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가격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게 막 100만 원에 팔고 이러지 않는 이상 만 원, 2만 원 적당한 가격이면 무조건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만 사. 네. 그렇죠? 항상 그렇게 발생하는데 이거를 왜 길게 얘기하냐면 이거를 온라인으로 구현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빠가 딱 말을 걸어가 딱 들어갔더니 사실은 우리 오빠가 직접 디자인한 물병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에 5,000원인 거예요.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팔립니다. 왜? 우리 오빠가 직접 디자인한 거니까. 이거는 딴 데서 팔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에버랜드 사파리 그 앞에 파는 인형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집 앞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사고 싶은 욕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린을 보고 기린 인형이 나온 거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빠가 직접 디자인한 물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노출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오빠가 말 한마디만 딱 갔더니 3,200만 명 가입돼 딱 들어갔더니 우리 오빠가 직접 디자인한 물병을 팔고 있는 거예요. 팔릴까 안 팔릴까? 팔린다는 거죠. 이거를 전 세계에서 하이브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그 동방신기 사태 때 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는 조건으로 너네는 7년간의 표준 계약, 그러니까 너네 그 IP에 대한 우리 7년 동안 회사가 가질 수 있게 돼 라는 게 이 표준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BTS에 대한 권리, BTS라는 이름도 멤버들은 회사를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하이브 겁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내가 키워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기타 치다가 잘 돼가지고 그냥 뭐 가수하고 하는 거지 누군가 뭐 시스템적으로 걸러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 씨의 권리는 손흥민 씨가 다 가지는 거잖아요. 에이전시가 와가지고 내가 좋은데 계약해줄게. 야 10% 떼줘, 15% 떼줘. 이게 에이전시 산업이거든요. 근데 해외는 이런 가수들, 이런 뭐 가수라든지 스포츠스타가 뭐 1조, 2조 정도 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산업으로 돼 있는 거고 우리는 모든 IP의 권리를 다 회사가 가지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내가 저스틴 비버예요. 저스틴 비버가 이런 앱을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하나 가지고는 약하잖아요. 옆에 아리아나 그런데 찾아갑니다. 나랑 같이 하려고 그러면 지분도 줘야 되고 계약서도 써야 되고 야 굿즈는 팔 수 있니? 또 소통 몇 번 해줄 거니? 그래봐야 2명이에요. 이거 하는데 몇 년 걸리겠어요. 옆에 가면 이제 에미넴을 찾아가죠. 에미넴 하면은 몇 년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획사가 그 가수들의 IP를 싹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K-팝에서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이 MA는 원슬 액티브 유저가 1,200만까지 와 있는데 1,200만의 함정이 있죠. 아직 BTS가 활동을 안 하셨어요. 네. 내년에 투어를 하게 되면은 전 이 지표가 최소 50% 이상 갈 거다. 네. 한 달에 2천만 명이 오는 플랫폼이 될 거고 2천만 명이 우리 오빠가 직접 디자인한 물병을 보게 될 거예요. 네. 정말 많이 팔리겠죠. 물병이니까 5천원이지만 여기서 파는 것들은 다 10만원, 20만원짜리입니다. 네. BTS 자기들이 좋아하는 파자마 이런 거 막 팔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게 다 10만원, 15만원짜리 다 품절은 나중에 갑니다. 이런 것들 팔아서 우리가 저런 것들까지 하고 있다. 인 거고요. 여기서도 안 끝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2022, 2023년도에 가수들은 다 집에 있었죠. 모이지 말라는. 전 세계 모든 가수가 다 집에 있었는데 K-팝의 4대 기획사 하이브, SM, JYP, YG가 예외 없이 모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콘서트를 안 했어요. 궁금하잖아요. 노래는 왜 다 모두가 집에 있는데 돈 이렇게 많이 벌어? 그래서 그 유퀴즈에 보면 그 진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데 통장에 보면 계속 돈이 찍힙니다. 이렇게 저희가 뭘 멍 때리고 있어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콘서트는 못하지만 회사가 물병도 팔고 뭐 웹툰도 팔고 뭐 게임도 팔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냥 몇 천억, 몇 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도 만들어줘. 전 세계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일본인데 미국과 일본에서 우리도 K-팝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하나 그룹을 만들어줘. 일본 같은 경우는 잘 되는 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굳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돈 많이 벌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죠. 미국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요 키차이라는 팀이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이분들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분들이 요 빌보드 핫백 기준으로 30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요게 감이 없으실 텐데 우리나라 K-팝 기준으로 1등이 BTS, BTS가 1등까지 갔습니다. 7번 했고 두 번째로 높은 분이 블랙핑크예요. 블랙핑크가 22등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가 세 번째입니다.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뭐 뉴진스 이런 분들 다 40에서 50등까지는 가보셨는데 30등 가면 얘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나라 K-팝 전체로도 3등이고요. 얘네가 데뷔한 지가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2월에 그 그래미 어워즈, 그러니까 그 음악 산업의 가장 큰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 현재 두 개 부분에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인, 두 번째가 그룹 부분인데 이 그룹 부분이 BTS가 3년 내내 갔다가 수상을 못하고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여기 보시면 하이브가 만든 거예요. 그 넷플릭스에도 팔았습니다. 넷플릭스에 가면 드림아카에 보실 수 있는데 요 분이 한국 분입니다. 요 한국 분이고 옆에 필리핀이죠. 여기 이 6명 중에 동양인이 2분이시고요. 흑인이 2분이십니다. 그리고 백인도 2분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인종 분배를 해놨는데 이 중에 2분이 바이섹슈얼이에요. 커밍아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원래 아이돌은 정치랑 그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이섹슈얼이 2명이에요.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나는 내가 바이섹슈얼 너무 자랑스러워. 한국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 이거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흔히 말해 다양성이라고 하는 PC의 약간 끝판왕 같은 친구들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수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친구가 수상을 하면은 K-팝 역사상 처음으로 타는 거예요. 네. 그거를 1년 반 만에 만드는데 이거 하는데 40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JYP도 하나 했는데 실패했고 SM도 하나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만 남았는데 얘네가 수상하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회사는 이미 잘 돼가지고 그 다음 스텝 이미 준비했습니다. 내년 2월에 이 친구들 그래미 어워즈 있고 한 번 더 컴백할 건데 내년에 하이브는 미국 여자 그룹이 한 팀이 더 나옵니다. 여기서 떨어졌던 7, 8, 9등에 일본애를 한 명 넣으려고 일본에서 오디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인조로 만들어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데뷔할 거고 내년 하반기에 라이언 테더라는 엄청 뭐 그래미 어워즈 3관왕 유명한 PD 한국 지금 이제 테디인데 테디랑 비하기에는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고 한국 지금 약간 테디 같으신 분 그분이 제작하는 남자 그룹도 내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말 정도로 보면은 미국 여자가 2팀이고 미국 남자가 한 팀 그리고 BTS 돌아오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K-팝에서 더 안 내고 미국에서 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K-팝은 저희가 봤을 때 대단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2%, 3%밖에 안 되는 장르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13%를 차지하는 팝이라는 장르에서 데뷔하는 거예요. 네. 13%에서 만약에 내가 그 10%가 되는 엄청 대단한 가수가 대박이 됐다고 쳐요. 그럼 이 친구 혼자만 가지고 1.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2팀, 3팀, 내년까지만 벌써 3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 적었지만 산토스 브라보스라는 라틴 남자 그룹을 11월 달에 또 하나 만드셨습니다. 이미 노래도 나와 있어요. 그럼 왜 하이브도 라틴에서 만들었냐? 라틴 장르가 6%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대박이 나면은 또 1%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K-팝은 K-팝대로 3에서 4에서 5%까지 갈 수 있다. 지만 우리는 팝에서도 씨앗을 뿌려가지고 여기서 10% 먹으면 1.3%. 또 라틴에 가서 또 10% 먹으면 또 0.9%. 그러면 하이브 혼자 전 세계 음악 시장에 4%, 5%를 먹어갈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원 시장만 25조거든요. 뭐 음반 콘서트까지 하면 몇 배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5%를 가져가면 얼마나 대단한 회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현재 씨앗까지 뿌려주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가 이제 너무 압도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이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이브가 내년에 BTS가 돌아와서 영업이익 5천억 정도 벌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 BTS가 내년에 버는 제외 이제 BTS가 내년에 한 1.에서 1.4조 원 정도 벌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감이 없으실 텐데 JYP하고 YG하고 회사 매출을 더하시면 BTS 매출이에요. 네, 그래서 BTS 혼자 YG랑 JYP 연간 모든 가수 합친 매출 혼자 다 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2에서 1.4조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못해도 두 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네, 매출 기준으로 그냥 그 정도로 그냥 클래스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많았지만은 내년에 영업이익 한 5천억, 회사 매출은 한 3.5조 이상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내내 하이브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당장은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BTS가 없으니까. 근데 투자는 많이 할 건데 BTS 돌아오면은 많이 벌 거고 저희는 한 40에서 45만 원까지는 갈 거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갈지는 모르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하이브가 40만 원 가면 내가 그 얘기 한번 들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야 될 텐데.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이브는 하이브대로 너무너무 좋은데 뭐 나머지 회사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YG 같은 경우 내년에 YG의 30주년입니다. 근데 빅뱅도 20주년이에요. 그래서 빅뱅이 이제 10년 만에 완전체를 하는 해가 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빅뱅의 과거에 한 200만 명 정도 했는데 지금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남자 그룹이 10년 동안 콘서트 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 그 10년에 한 팀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팬이 늘어나요. 만약에 뭐 예를 남자애 한 해가지고 만약에 와이프가 티켓을 구했어요. 빅뱅 보러 가자. 그러면은 절반 이상은 가실걸요. 네, 노래 아니까. 네, 동방신기 가자. 세븐틴 가자. 이러면 안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남자의 10년에 한 팀인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팬층이 더 넓어져요. 원래 여자만 보다가 남자 같이 보는 형태. 나중에 혹시라도 빅뱅 콘서트를 가게 되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가면은 남자가 실제로 절반이에요. 네, 그리고 20대도 많지만 40대도 엄청 많습니다. 어차피 다 자기 대학교 때 나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빅뱅이 돌아오면 당연히 내년에 돈을 엄청 많이 벌 거다. 그리고 이번에 마마에서 대상을 타셨는데 지드래곤 씨가 말씀하셨죠. 내년에는 빅뱅으로 올게. 이미 어느 정도는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BTS도 오고 빅뱅도 온다. 내년에 K-팝이 엄청 좋지 않을까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 하이브는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잠시만요. 네, YG 작년에 적자. 브리핑도 없고 빅뱅도 없다가 올해 브리핑이 돌아와서 영업이익 바로 700억. 지금 내년에 800억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데 빅뱅이 포함이 안 돼 있어. 아직 오피셜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빅뱅까지 돌아오면 저희는 한 1200에서 1300억 정도는 벌 거다. 그럼 여기서 한 50%또 올라가는 거죠. 돌아와서 SM인데 SM은 24년도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이수만 씨가 회사를 뭐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카카오에 매각을 하면서 회사가 엄청 이제 말이 엄청 좋아졌어요. 이수만 씨가 좀 많이 빼먹는 구조들이 좀 많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조리하다고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가면서 한 번에 그냥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70억 거에다가 내년에 저희가 한 2천억 정도 벌 거라고 하는 거고 전통적으로는 강자인데 최근에는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밸류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뭐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엑소, 뭐 소녀시대 언제적 분들이세요. 20년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긴 벌지만 성장이 없는 돈을 벌고 있죠. 100을 벌면 또 100은 벌겠죠. 200번은 가정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시장에서 약간 좀 평화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K-팝 2등 정도 시가총액 한 2등 정도 하게 되고 분기로 한 500억 정도 법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JYP인데 이 회사는 성장성이 조금 떨어져요. 1,300억, 1,500억, 1,800억. 이게 왜 떨어지냐면 이 회사가 제일 깔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그냥 K-팝, 딱 음악 본음악 하다 보니까 회사가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계속 뒤쪽에 성장력이 떨어져요. 항상 잘하다 보니까 오래오래 잘하기 좀 쉽지 않아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아시는 그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이 1년에 200만 명 표를 도는데 트와이스가 데뷔 11년 차에도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을 벌고 있습니다. 미국 가시면 그리고 이제 약간은 좀 뭐 그 성차별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여자 아이돌이 데뷔하면 7년, 8년 되면 이제 끝났다. 더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예전에 생명이 끝났어요. 근데 지금 이 예를 들면 트와이스 예를 들면 뭐 17살, 18살에 데뷔를 했을 거잖아요. 10년이 지나면 이분들이 이제 20대 후반이죠. 뭐 30살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이 한국, 일본, 아시아만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미국이 뚫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제일 예쁘신 거예요. 섹시하고. 아시아에서 봤을 때는 10대 여자가 제일 예뻐, 뭐 예뻐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막 15살 이래서 데뷔하고 너무 좋아하다가 25 되면 트와이스 엄청 나이 많은 거라서 아직도 30이 안 되셨거든요. 근데 우리 트와이스 이후로 얼마나 많은 걸그룹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약간 그 원로 취급하고 노장 취급하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을 딱 가니까 너무너무 섹시한 거예요. 제니도 마찬가지고 트와이스도 막 그래서 이번에 뭐 코첼라에 뭐 블랙핑크도 제니도 하고 저 사는 것들이 지금 그래서 놀랍게도 블랙핑크나 트와이스가 10년차, 11년차에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을 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남자가 당연히 돈이 많이 되고 잘 벌고 있지만 여성 그룹들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버신다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에 대비해서 그래서 JYP도 스트레이트 잘하지만 사실은 트와이스가
여전히 투자 포인트입니다. 토레스 여전히 잘하고 있고 뭐 신인그룹이 항상 이 회사가 신인그룹 다 망해가지고 좀 많이 좀 밸류에이션 싼데 오늘 엠믹스가 음원도 1등 한번 해가지고 어쨌든 JYP도 이 정도다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기획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 관점에서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투자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추천도 드리고 있고 뭐 당연히 하이브가 제일 좋아요. 하이브가 제일 좋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혹시 나중에 투자 안 하셔도 되는데 40만 원 가면 기억만 하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K-팝 얘기고요. 5시까지죠? 네. 그러면은 Q&A 받기에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저희가 미디어 드라마로 5분 만에 설명드릴게요. 네, 진짜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잠시만요. 수익 구조, 드라마 쪽의 수익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편성하고 판매입니다. 두 개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막 예를 들면 TVN 1월에 TVN 월화 드라마를 편성을 받아야 돼요. 그래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이 CJ2에는 그 TVN 방송사의 자회사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아 네가 TVN의 월화 드라마를 네가 맡아서 해줘. 편성을 받습니다. 그럼 제작비가 100이라고 칠게요. 보통 한 200억 하는데 100이라고 치면 한 50밖에 안 줘요. 50에서 70밖에 안 주고 대신에 이제 이 세팅을 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감독, 작가, 요 세 가지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하는데 한 50억을 다 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이 없잖아요.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찾아갑니다. 넷플릭스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뭐 김은희 작가의 뭐 누구누구의 배우도 누구누구의 와꾸가 상당히 좋습니다. 얼마 사주세요. 보통 이제 퍼센티지로 보통 나거든요. 그러면 100인데 우선 방송사에서 50을 받았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검토는 야 이거는 대박 날 것 같아. 내가 최상단 줄게. 80을 줄게. 90을 줄게. 하면은 100이라는 그걸 가지고 내가 50의 편성 매출을 받고 90에 팔면 140이 남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140, 제작비는 100, 40이 남는다. 이게 이제 대충의 수익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 드라마 제작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캡티브, 논캡티브. 캡티브가 뭐냐면 나의 엄마 회사, 모회사가 방송사인 경우 방송사는 매주 드라마를 틀어야 돼. 월화, 수, 목, 금, 토 등. 그래서 1년에 그냥 너가 그냥 10편 해라. 20편 해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옆에 콘텐츠를 중앙에 JTBC고 스튜디오 S라는 회사가 SBS 겁니다.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이게 캡티브 제작사. 이 회사들은 가치가 있어요. 그래도 1년에 10개는 만들 거니까 최소. 옆에 논캡티브 제작사는 뭐냐면 내가 드라마 제작사인데 방송사가 내 모회사가 아니에요. 나는 항상 이 편성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제가 한번 틀어주십시오. 그래서 영업하고 하는. 그래서 뭐 이게 논캡티브, 키스트, A스토리, 펜앤터, 사바네터 다 들어보셨죠? 이 회사들이 주식시장에 가면 다 영업 시간이 1,000억이 안 됩니다. 엄청 다 잡주해요. 드래곤만 1조. 이거는 캡티브가 또 내년에 20편 해서 이런 가치를 받면서 이 드라마 제작사는 편성을 해야지 뭔가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의 가치는 편성에서 나옵니다. 편성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가치가 있는 회사예요. 잘 되든 안 되든 편성을 못 받으면은 잘 돼도 그 다음에는 잘 오릅니다. 그러니까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캡티브와 논캡티브가 있고 드라마 제작 가치는 편성에서 나온다. 여기서 이제 보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는 이 편성을 받으려면은 이제 어딘가 틀어야 되는데요. 예전에 20년만 하더라도 방송사가 3개밖에 없어요. KBS, MBC, SBS.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100을 딱 드라마를 세팅해서 가면은 내가 110 줄게. 권리 다 주고 가라. 싫으면 막. 왜냐면 여기 안 태면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1년에 흑자를 내려면 회사가 최소 드라마 3편을 틀어야 돼요. 근데 1년에 슬롯이 몇 개가 안 되는데 이거를 모든 제작사가 다 하다 보니까 마진이 10%도 안 나와요. 예전에는 10년만 하더라도 돈을 버는 제작사가 거의 없었어요. 방송사가 초갑이었던 시절. 그래서 지금 KBS에 좋은 드라마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갑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무도 좋은 드라마 여기에 넣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MBC고 SBS가 그나마 많이 줬어요. SBS가 여전히 좋은 드라마 SBS 평균 한 10에서 15% 사이 시청률이 나오거든요. 아직도 좋은 대본들이 SBS 가는 이유는 그때 갑질을 좀 덜 했습니다. 이런 맥락을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러다가 편성은 한계가 있는데 판매가 사실은 해외로 나갈 데가 없었는데 아시겠지만 김수현 갑자기 드라마 뭐였죠? 별에서 온 무대. 이게 갑자기 초대박이 나면서 중국에서 이거를 10억인가 사가셨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1,000억을 벌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 모든 게 초대박이 나면서
한류 스타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 한류 스타가 있는 그래서 뭐 아시는 뭐 이정석, 김수현 뭐 등등의 배우들이 있는 이민호 등등 요 배우들이 요 리쿱이라고 했던 그 퍼센티지인데 이 중국에서만 그러니까 100억짜리 드라마를 만들면 중국에서만은 마지막에 140억의 사가는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드라마 방영을 안 했는데 이미 14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방송사가 얼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110을 주다가 50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년 딱 그 요때 모든 회사가 돈을 왕창 벌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죠? 요 돈 딱 벌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적자죠. 한한령이 바로 터졌습니다. 요거는 딱 1년만 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한한령이 터졌을 때 다시 이렇게 올라오죠. 이 중국을 대체하는 게 생겼는데 바로 이게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왔더니 처음에는 막 뻘짓 많이 했어요. 막 봉준호 감독이 그 옥자라는 영화 그 10년에 500억 주고 만들었어요. 저희가 봐도 이게 정신 나간 건가? 왜 이거 이 돈을 쓰고 하지 하다가 이 오래 있다 보니까 아, 여기는 저희가 넷플릭스 보면은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방송사로 모회사를 두고 1년에 2, 30편 무조건 만드는 제작사가 2개 냈는 거예요. 너랑 나랑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2019년 말에 그냥 1년에 20편은 무조건, 그러니까 1년에 10편은 무조건 내가 사갈게 라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초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다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년 동안, 5년 동안은 100억짜리는 120을 무조건 사갈게. 120 무조건 사갈게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건 약간 좀 비하인드지만은 코로나 때 전세 다 모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촬영의 목적으로 모여도 되는 나라가 전 세계 2개인가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 자료에 나와요. 한국에서는 드라마 제작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근데 우리는 하필이면 코로나 때 6개월 전에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버렸어요. 가격을 정해놔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근데 갑자기 밑에 소형사들은 내가 드라마를 못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드라마를 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넷플릭스도 줘라, 디즈니 줘라, 아마존도 줘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 드래곤이라는 회사는 전혀 과실을 못 주고 밑에 A 스토리팬은 또 갑자기 100억 팔면 300이 팔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돼버렸어요. 이 드래곤이 아예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주가는 오히려 빠졌어요.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뭐 많이 벌었다. 시장에서 생각하고 많이 벌어서 넷플릭스가 한국에 그 이후로 엄청 많이 투자하고 지금 1년에 8천억까지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드라마 제작비가 편당 80억이었어요. 80억에 10% 8억 남으니까 3편 만들어 20억 겨우 이게 인건비도 겨우 남는 거거든요. 지금은 400에서 500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대비 드라마 제작비가 6배, 7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들이 갑자기 이 우리나라의 모든 펜트하우스를 다 사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죠. 감독도, 그 작가님도.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편당 제작비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편당 1,000억 정도까지 현재 올라간 상태고 이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얼마나 넷플릭스가 잘하고 있겠으면 한국에 1년에 6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8천억에서 1조 가까이를 투자를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전체 드라마 1등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전체 애니메이션 1등이 K-팝 데몬 헌터스예요. 여기 2번 다 출연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병헌 씨. 이병헌 씨가 여기 성우로 나왔는데 이병헌 씨가 오징어 게임도 나오시고 K-팝 데몬 헌터스도 나오셨어요. 이분은 몸값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제작비가 혹은 몸값들이 쫙 올라가죠. 그런데 넷플릭스 가입자가 여기 3억 명이거든요. 네, 근데 티빙 그 OTT죠. 티빙 왜 그런데 뭐 450, 200만 이러니까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티빙의 연간 제작비 투자금이 1,500억입니다. 네, 넷플릭스가 20조 써요. 그 중에 한국에만 8천억 있습니다. 자, CJ가 망했을까요? 잘 되고 있을까요? 망했겠죠. 여기 다 적자입니다. 이병헌 씨를 섭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정재 씨도. 그러니까 제작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미디어 드라마 주가는 차트 다 이렇게 되겠죠. 다 우하향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좋지는 않다. 좋지는 않다 정도로 저희가 하고 그래서 결국 TV 웨이브 합병까지 해서 그냥 안 되는 건 다 없애고 그냥 한 사람으로 모이자. 그래서 OTT는 TV으로 모이고 영화관도 그냥 CGV 하나 빼고 롯데 메가박스는 합병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도 합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누군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투자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너무 적자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K 콘텐츠가 엄청나게 좋은 거 대비해서 사실은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어렵다. 넷플릭스의 과실을 싹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를 절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20조 쓰는 회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저희 시가총액 합산도 10조가 안 돼요. 근데 저기는 연간으로 20조에 투자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드라마는 되게 좋은 대신에 이쪽 산업에 계신 분들은 작가, 감독, 배우 탑티어 송중기든 이런 분들 몇 명 빼고는 사실은 다 엄청 어렵습니다. 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K-팝하고 미디어 드라마에 대한 얘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혹시 운영사로 세미나 가시잖아요. 혹시 운영력들이 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세요? 운영사 자주 여쭤보는 질문. 약간 운영력들한테 이제 세미나를 하시나? 그렇죠. 뭐 그게 제 직업이어가지고. 그렇죠. 네네. 운영력들이 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나. 요새 자주 물어보는 네네. 질문. 방시혁 씨가 괜찮나라는 질문. 그렇겠죠. 검찰 조사를 받고 계셔. 네. SM도 주가 조작으로 SM이요? SM도 그 인수협병하는 과정에서 맞아. 김범수 씨가 1심은 무죄가 나왔지만은 네, 그렇죠. 뭐 하고 황시혁 씨는요?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질문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니 질문의 취지는 그렇다면 하이브라는 회사가 황시혁 씨라는 그 사람이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처벌받거나 아니거나 그 자체로 돌아갈 수 있는 동력을 가진 회사냐 아니면 CEO 리스크가 굉장히 큰 회사냐 이거죠.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이제 방시혁 씨가 롤이 분명히 크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방시혁 씨가 없다더라도 회사가 망하진 않을 겁니다. 잘 성장할 거예요. 이미 왜냐면 구조적으로 네, 안정화된 미국은 회사라서. 이미 미국의 라틴계에 있는 CEO가 이미 따로 운영하고 계시고 하이브 재팬도 따로 가시고 회사도 CEO 그 의장님이시거든요. 따로 이제 CEO가 있고 안에 레이블이 또 따로 돌아가요. BTS는 빅히트, 세븐틴은 플레디스, 유진스는 어도, 르세라핌 다 각자의 레이블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방시혁 씨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가 돌아가는 건 문제가 없죠. 주가는 빠지겠지만 산업에는 이슈가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K-팝이 언제까지 성장할 건지 사실은 이제 이 기초적인 내용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의 고민은 소위 말해서 이제 하이브가 BTS가 왔어 영업이익 5천억 벌어서 내년에 합쳐서 1조 벌어서 오케이 그럼 1조에서 1천억에서 1조 오는데 10년 걸렸거든요. 이까지 얼마나 주가가 잘 올랐습니까? 1조에서 2조 벌 수 있어? 그런 것들의 고민이 되게 크죠. 1조에서 2조 벌려면 BTS를 하나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넥스트 BTS를 만들 수가 있어? 라는 건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MS 같은 거 계산하면서 그래도 답은 하이브밖에 없다. 팝에서 씨앗을 뿌리고 라틴 씨앗을 뿌리고 다른 회사들은 왜 하냐면 그거 한번 실패하면 회사는 그 회사 영업이 다 날라가요. 하이브 정도 되니까 거의 지금 돈 엄청 날렸거든요. 하이브 상가 아까 숫자 보시면 밑에 단계를 다 적자입니다. 너무 많이 비용 처리를 해야 돼가지고 이게 항상 모든 다 미국 가면은 다 처음에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하이브 정도 되니까 그걸 버텨낸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이걸 엄두조차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이브가 K-팝을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내년이 지나면 내후년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빅뱅이 이제 20년, 10년 만에 돌아오면 또 쉬실 거고 BTS가 내년에 70번을 하시면 또 쉬실 거고 2012년 꽤 많이 쉬지 않겠어? 그럼 주가는 언제까지 갈 수 있어?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내년에 좋다는 거는 연초부터 모두가 동의하고 있던 거고 내년에는 주가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근데 이제 2월 3일에 그래미 어워즈가 열리는 혹시라도 그 피차이가 상을 타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K-팝의 가수가 미국에서 그냥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 수상을 똑같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판이 다른 거여가지고 의외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그쪽입니다. 혹시라도 미국에서 이 그룹이 잘 되면 하이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20조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죠.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어쨌든 스트레이키즈의 폭발력이 BTS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 하나. 두 번째가 이제 캐데온이라는 그 굉장히 독특한 어떤 형태의 그 애니메이션에 K-팝에 대한 굉장히 큰 그거를 끌어내고 캐데온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K-팝 그 소비자가 될 거라고 이제 보통들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성장으로 견인 요인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우선 캐리어부터 설명드리면 K-팝이 이미 그 캐리어 시즌 2하고 이미 돼 있어요. 이미 뉴스까지 보도됐고 이제 이 넷플릭스의 겨울왕국 같은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만들 거고 뭐 연극도 할 거고 책도 낼 거고 이게 거의 그냥 이제 모든 걸로 가는 거고 겨울 왕국하고 비교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넘사벽이에요. 이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네. 너무너무 지표들이 왜냐면 지금 순위가 내려와서 이게 지금 한 3달인가 연속으로 빌보드 핫백 1등을 했는데 애니메이션 OST가 1등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이거는 근데 3달 연속 테일러 스위프트만 이걸 이겼어요. 하고 이번 달에 캐롤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건데 그래서 이 K-팝 데모더스가 시즌 2, 시즌 3가 나오면 결국은 K-팝이거든요. 네. 시즌 몇이 나오는데 계속 K-팝의 가수들이 혹은 작곡가들이 계속 작곡하고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갈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좋은 의미로. 네. 분명히 좋을 건데 얼마나 좋을지 모를 정도로 이거는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좋을 거다. 너무 뻔한 얘기긴 했나요? 네, 당연히 좋을 건데 당장은 사실은 뭐 크진 않습니다. 네, 당장은 뭐 좋을 거고 그 스트레이키즈 아까 그 여쭤보셨는데 폭발력이 BTS를 따라잡을까요? 아니면 그 BTS랑 비교하면은 다 하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최근에 뉴스도 보셨겠 이분들이 작년에 올해 저 콘서트만 2,7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대충 멤버들이 50% 가져갔다. 그럼 1,300억을 9명에서 나눈 겁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돈 진짜 많이 버셨어요. 네. 그분들은 대단하신 거죠. 이걸 BTS랑 비교하면 너무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람들의 그 K-팝 시장에서의 잠재적인 그 업사이드 그 포션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잘 버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팬덤이나 이런 그 영향력이 BTS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건 이제 좀 없죠? 당연히 없죠. 없다 이거죠. 당연히 없죠. 왜냐면 이분들은 이때까지 해와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 팬덤이 이 앞에서 다 쌓이는 구조다 보니까 이걸 뒤늦게 캐치업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 앞에서 다 쌓이는 거죠. 이거를 이분들이 18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벌써 8년 차인데 이제 와가지고 뭐 엄청 대단한 신규 팬덤. 왜냐면 매년 50개 팀이 데뷔하니까. 네. 6년이면 500팀이 데뷔한 거거든요. 거기도 이미 가 있을 거잖아요. 예전에 모아왔던 그 세대에서 살아남은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아온 건데 이분들은 그 10년 중에 원오브들인데 근데 BTS는 10년 중에 한 팀이거든요. 네.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고 빅뱅이 있고 BTS가 있습니다. 누가 더 좋냐 그러면 서태지와 아이들에는 한류가 없었어요. 네. 빅뱅의 시절에는 유튜브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빅뱅이 나왔으면 훨씬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세대 그런 이제 형태가 다른 거지. 근데 그 10년에 한 팀은 그렇게 한 팀밖에 안 나와요. 이걸 BTS를 따라잡을 수 있냐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의미가 없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 아까부터 질문했거든요. 그 하이브가 압도적이라면 K-팝의 ETF는 딴 거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보통 우리가 요즘은 자꾸 사람들이 대부분 ETF로 자꾸 그 투자를 하는데 K-팝도 ETF가 있지 않나요? 뭐 에이스 뭐 K-팝 포커스나 뭐 있는 굳이 건데. 그러면 이 K-팝 쪽은 ETF가 할 필요 없이 그냥 하이브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저는 하이브를 추천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성향의 문제여가지고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로우 리스턴 지금 찾아보니까 그 ETF들이 K-팝 ETF들이 전부 다 10,000원대에서 그냥 보통 우리가 10,000원으로 상장하는데 그냥 그 10,000원 근처에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최근에 아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왜냐면 종목 4개로 ETF 구성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또 ETF화를 하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걸 거고 그냥 하이브 차트랑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의 주가가 그 BTS가 3월달쯤에 활동을 한다고 치면 그 기대감으로 전에 주가가 더 많이 오르나 아니면 활동 후의 결과를 갖고 이게 더 상승이 폭이 커지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6개월을 선반영합니다. 왜 6개월을 선반영하는 흐름이 나오냐면 가수들이 공연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50만 명이면 한 3달 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는 200만 명, 6개월, 7개월, 8개월을 늘다 보니까 이 7개월 동안 세팅이 이미 끝나 있어야 돼요. 어디서 공연할 거고 티켓은 누구한테 팔 거며 멤버들 숙소는 어디에 있고 항공권이 이미 7개월짜리가 싹 다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얼마나 빡세겠어요. 7개월 동안 로스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이미 6개월 전에 다 와꾸가 짜여 있어야 됩니다. 이미 멤버들은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보이는지 다 있겠죠,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발표를 미리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년 말까지 어디에 뭐가 있어. 발표가 빨라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 2, 3주 안에 BTS 투어 일정이 발표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저희는 이미 계산이 다 돼요. 곱해가지고 이 정도 벌겠네 이미 계산이 서버립니다. 그럼 발표할 때 이미 내년 4분기 실적에 싹 다 미리 선반영되기는 하죠. 근데 보통은 6개월인데 BTS는 그 자체로 너무 특별해가지고 이미 1년째 반영하고 있어요. 네. 이 회사가 실적 발표 날 매번 쇼크거든요. 근데 1년 동안 60% 올랐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7, 80% 올랐는데 저희는 내년까지는 갈 수 있고 근데 내년에 이제 3월에 앨범, 4월에 투어 시작이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부터 한 달 안에 발표가 될 건데 발표되면은 요때 아마 제일 꽤 오를 거고 2분기 실적이면 7, 8월 아마 요때 넘어가면은 아까 제가 했던 부분들 BTS까지는 알겠어. 그 다음 뭐가 있어? BTS는 쉬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BTS 일정은 그렇죠. 그런 주식적인 고민이 있지만 보통은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TS만 1년 가까이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인 거죠. 근데 그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BTS가 이제 7명 중에 예를 들어 멤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상이 뭐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번에 그 전국의 에스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네. 생긴다든가 이렇게 그 중에 7명 중에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그 그룹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굉장히 리스키한 구조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건 사고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고요. 네.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래서 분업화가 좀 돼 있다. 중국이 빠지면은 중국의 핵심 멤버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이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BTS 지금 엑소가 이번에 컴백하셨거든요. 엑소가 이번에 몇 명으로 투어 도시는지 아세요? 엑소가 5명으로. 원래 13명이었나 그렇거든요. 중국에서 다 나가시고 첸백시라는 그런 것들 해가 나가시고 지금 5명. 지금 6명인데 한 명이 중국 분이셨는데 중국 공산당에서 또 공연하지만 돌아가셔가지고 당일날 취소됐어요. 그래서 네. 그래도 투어를 돕니다. 동방신기도 2명으로 돌고 빅뱅도 3뱅이죠. 네. 그런 일들은 되게 당연한 거고요. 사람이 하는 그게 이 산업의 본질적인 리스크입니다. 네. 그런 걸 예측할 수도 없고 뭐 제가 뭐 주가 빠지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얘기도 없지만 네. 그래도 분업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엑소라는 이름, 빅뱅의 이름과 노래가 다 회사에 쌓여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돌아와서 투어를 돌 수 있는 거예요. 다 나가더라도 회사에 돌아와서 투어 돌면 다 회사의 자산인 거예요. 네. 우리가 IP를 계속해서 회사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리스크는 있지만 그게 보조 리스크고 그래도 네. 그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오고 있다. 동방신기도 지금 29년 투어 보고 있죠. 모르시겠지만. 이제 1시간 이상 좋은 강